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하는 날이 많으신가요? 60대가 넘어가면서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더욱 절실해지는데 이 불면증 때문에 낮 시간까지 몽롱하고 기운이 없으실 겁니다. 병원에 가도 수면제는 왠지 꺼려지고 좋다는 음식을 먹어봐도 그때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에서는 약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 단 하나의 핵심 고리를 바꾸어 숙면을 되찾는 지혜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단 하나란 바로 우리의 몸을 잠들게 만드는 수면 환경과 습관의 재설계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장 강력한 수면 스위치 빛을 조절하라.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것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몸속의 생체 시계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가 바로 빛입니다. 우리 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멜라토닌은 빛에 아주 민감해서 눈을 통해 빛이 들어오면 분비가 멈추고 어두워지면 다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불면증을 겪는 많은 분들이 이 빛의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숙면은 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고 밝은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순간 뇌는 아침이구나 일어나라는 신호를 받고 멜라토닌 분비를 즉각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약 14시간에서 15시간 후에 다시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시계를 맞춰 놓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 가이드에 따르면 아침 9시 이전에 최소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이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흐린 날이라도 실외의 빛은 실내 조명보다 훨씬 밝으니 꼭 밖으로 나가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녁 조명입니다. 아침에 빛을 켰다면 저녁에는 반대로 빛을 꺼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생활합니다. 특히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여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푸른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잠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집안의 조명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바꿔야 합니다. 형광등 대신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색의 스탠드 조명이나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밤중의 어둠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침실이 완전한 어둠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새어 들어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밝다면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암막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실 때도 밝은 형광등을 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환한 불빛은 즉시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게 만들어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발밑을 비추는 아주 약한 간접 조명이나 수면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빛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몸의 시계를 맞추는 열쇠 일정한 기상시간.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잠이 올 때까지 억지로 자려고 노력하는 것과 전날 못 잔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입니다. 숙면을 위한 두 번째 핵심은 일정한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시간이 자는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체 시계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전날 밤에 2시간을 잤든 5시간을 잤든 다음날 아침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정했다면 주말이나 휴일에도 예외 없이 7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의 시계는 그 시간에 맞춰 재설정됩니다. 당장은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며칠만 반복하면 뇌가 이 시간에는 일어나야 하는구나를 학습하게 되고 그에 맞춰 밤에 잠드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일정해집니다. 두 번째, 낮잠은 현명하게 자야 합니다. 전날 잠을 설쳤다고 해서 낮에 서너 시간씩 낮잠을 자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긴 낮잠은 밤에 자야 할 잠을 미리 당겨 쓰는 것과 같아서 밤에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수면 전문가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잠깐 눈을 붙여 낮 동안의 피로만 푸는 것입니다. 이 짧은 휴식은 활력을 주면서도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잠 준비 의식을 만드십시오. 우리 몸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몸에게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15분 정도 샤워나 족욕을 합니다. 이는 몸의 긴장을 풀고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잠이 오기 좋은 상태를 만듭니다. 그 다음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잠이 오는 내용의 책을 읽습니다. 이때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종이책이어야 합니다. 매일 밤 이 수면 의식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완되고 잠이 올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3. 잠들기 좋은 최적의 침실 환경 만들기. 우리가 잠을 자는 침실은 오로지 잠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침실을 작업실이나 텔레비전 시청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숙면에 가장 좋은 침실 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서늘한 정도입니다. 보통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권장됩니다. 방 안이 너무 덥거나 난방이 강하면 우리 몸의 신부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방 전체를 덥게 하기보다 얇은 면양말을 신어발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숙면의 비결입니다. 습도 역시 중요합니다. 40에서 60% 사이의 적정 습도를 유지해야 코와 목이 건조해져서 잠에서 깨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음을 차단해야 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창밖의 차 소리 등 작은 소음도 우리의 뇌는 무의식 중에 듣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소리들은 우리가 깊은 잠에 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만약 주변 소음을 막기 어렵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를 내어 다른 소음을 덮어주는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극 조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심지어 걱정거리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뇌는 침대에 깨어있는 곳, 걱정하는 곳이라고 잘못 학습하게 됩니다. 침대는 오로지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침대에서는 책도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침대에 누워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자야 한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조명을 어둡게 한 채로 잠이 오는 책을 읽거나 명상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졸린 기운이 들 때 그때 침실로 돌아와 잠을 청합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더라도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온다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뇌가 침대 잠자는 곳이라는 공식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4.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과 마음가짐.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이나 자기 전의 마음가짐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해야 합니다.
커피가 수면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마시느냐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숙면을 원한다면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든 모든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잠술이라고 하죠.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드는 것 같지만 이는 수면이 아니라 마취에 가깝습니다. 알코올은 잠을 얕게 만들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며 특히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술을 마시는 습관은 불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야식과 물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위장에 부담을 주는 야식이나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깨어 있으면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또한 밤에 화장실에 가느라 자주 깨는 분들은 저녁 식사 이후부터는 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자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적은 잠에 대한 걱정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지금 못 자면 내일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몸은 각성 상태가 되어 더욱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잠은 자려고 노력할수록 달아납니다. 오히려 잠이 안 오면 좀 어때?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쉬자라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상당 부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걱정거리가 많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침대 옆에 걱정 노트를 하나 두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노트에 모두 적어놓고 내일 아침에 해결하자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걱정을 밖으로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숙면을 위해 약이 아니라 빛, 시간, 환경, 음식, 그리고 마음가짐을 바꾸는 습관의 재설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한 가지, 예를 들어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 혹은 아침에 10분 산책하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무너진 수면 리듬을 되찾아주는 건강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